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컨텐츠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2019년도에 출제됐던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만 압축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상반기에 출제된 핵심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건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유형을 한번 모아봤고요. 원래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문제당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5초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 한 문제당 7초 정도로 시간을 업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여러분들이 풀 시간은 7초, 그리고 7초가 지나가면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2문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12개의 문제 다 맞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2개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 채점하실 수 있게 제가 아예 정답을 바로바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채점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시던가요? 자, 그럼 1번부터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반기에 출제됐던 것 중에서 내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상반기에 이것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어떤 걸 골라서 틀렸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help라는 동사가 있는 걸 보고 our client라는 목적어가 있는 걸 보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 자리에 원래 부사를 넣으시려고 많이들 하셨는데 ABCD에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넣지? 그러면
그러면 뭔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나? 라는 생각에 C 이런 걸 많이 고르신다던가 아니면 short term and long term marketing goals 라는 여기 S가 있으니까 여기도 왠지 S를 붙여야 될 것 같다 라는 뭐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E를 고르시는 이런 대참사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는지. 정답은 바로 A, achieve였는데요. 자, 상반기에 출제됐던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바로 이 help라는 준사역 동사를 알고 계신가요? 라는 걸 여러분들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help라는 건 준사역 동사죠. 이 준사역 동사라는 건 사역 동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목적어가 오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따라 나와야 되죠.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처럼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빈칸 자리에 마치 동사 원형처럼 생긴 걸 고르시면 걔가 정답이 됩니다. 동사가 두 개인 게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죠. 준사역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 help라는 것이고 그리고 얘와 세트로 우리가 공부해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make와 have와 그리고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와 사역 동사가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한다면 이 준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뿐만 아니라 to 부정사도 뒤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얘기할 때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이렇게 문제를 직접 보셨을 때 틀리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맞추셨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틀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반기에 이게 초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제 중반을 넘어갔죠?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포인트를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출제됐던 유형이 여러 개가 이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제가 좀 일부러 약간 쉽게 약간 손을 보긴 했어요. 자, 2번 전체 문장을 보시면 빈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동사가 아닌 B와 D는 소거를 하십니다. 그러면 A와 C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실수가 뭐냐? have pp와 will decide 시제가 다르니까 나는 그럼 시제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시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으러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고 시간 다 까먹고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오답을 소거하시면 됩니다. 어떤 오답을 소거하시냐면 대부분의 경우 수, 태, 시제의 순서로 오답을 소거하죠. 정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Mr. Lee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복수 동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A, 복수니까 소거하고 나면 남는 건 C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시면 7초 안에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플러스 강조해놓고 갑니다. 상반기에 주로 출제됐던 문제들은요. 이러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빈칸 뒤에 Who is assigned to the renovation project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who가 바로 이름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절과 함께 나와서 이 자체를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 그러니까 명사절로 만드는데요. 지금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럼 상반기에 무엇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빈칸 자리를 주고요. 하나는 능동태, 하나는 수동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빈칸 뒤에 뭐 이런 거 whether 같은 명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다른 건 다 소거를 해놓고 빈칸 뒤에 whether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을 골라야지 이게 안 돼서 빈칸 뒤에 명사가 없네 이러고 수동 BPP를 고르고 다 틀렸던 문제가 상반기에 2개,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렇게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빈칸 뒤에 명사절이 있을 때는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빈칸 자리에 능동태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1번, 2번에서 조금 힘드셨을까봐 제가 세 번째 유형을 좀 쉬운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지금 더와 그리고 명사의 사이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ABCD 중에서 형용사를 골라라. ABCD 봤는데 뭐가 형용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C나 D 이런 걸 고르십니다. 근데 디테일은 동사 겸 명사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속어. 자, 그럼 형용사 자리에 ing, pp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건 분사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 분사 고를 거예요? pp 분사 고를 거예요? 라는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information, 수식을 받는 것이 정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분화된 정보라고 해석이 돼서 A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거 별 어려움 없으셨을 겁니다. However, 그런데 3번에서 정리하고 가야 될 포인트. 이 분사 관련 문제가 상반기에 출제가 됐을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동시에 주는데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서 ing 고를 거야? 아니면 뭐뭐 되는 혹은 뭐뭐 된 이라고 해석돼서 pp 고를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도 절반 정도 출제가 됐었지만 플러스 알파 우리가 ing 혹은 pp형으로 아예 굳어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asting 같은 거 있죠. lasting 아니면 뭐 rising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굳어진 거잖아요. ing처럼. 혹은 pp도 마찬가지 뭐 experienced 뭐 아니면 established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석과 상관없이 ing나 pp가 굳어진 녀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물어보는 문제도 얘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통틀어서 분사 구문은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만큼 ing, pp가 굳어진 형태도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리스트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 지금 3번이었으니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 제가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상반기 결산을 한다고 이렇게 쭉 이제 복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번 문제를 틀리신 분이라면 이거 시험장에 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4번. 지금 빈칸 자리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오답이 바로 C입니다. C를 오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C 골랐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완벽하지 않냐. 그리고 문장의 가장 뒤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완벽한 문장의 제일 뒤는 부사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C를 골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틀리신 분들 다 그래서 틀리셨죠? 나 진짜 걔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여기에 있는 make라는 동사의 특징을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도 문장에 어플라이가 안 되거나 자, 이 make라는 동사의 특징을 아시면 빈칸 자리에 무조건 정답은 형용사인 predictable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의 동사로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목적 보어 나온다고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make 오형식 동사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역동사도 있지만 사역동사는 누구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make 뒤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동사 원형 시키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역동사와 오형식의 동사를 너무도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헷갈릴 건덕지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건덕지라고 했나요? 어머 세상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4번.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제가 여기서 오타가 여기 있네요. 앞에는 mak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타가 있다. 자, makes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오형식의 동사가 지금 makes가 있기 때문에 저기 future marketing activities라는 명사가 오면 이 자리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 makes의 오형식 목적 보호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거죠. predictable, 예상할 수 있게 만들다.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5번. 4번 문제가 약간 머리를 쓰는 문제여서 5번 문제는 쉬운 것으로 넣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한다고 문법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to 부정사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방금 정답이 됐었던 동명사 문제는 의외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동명사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유형으로 항상 나옵니다. 어떤 유형이냐고요? 바로 after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after 빈칸 candidates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사 두 개가 겹칠 수 없으니까 명사 지우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할 수 없으니까 동사 지우고요. 그럼 남는 건 동명사 C밖에 없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를 주로 동명사로 나오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1번 진짜 명사, 2번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3번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사 플러스 동명사의 목적어 이러한 구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interviewing이라는 동명사를 넣어서 지원자를 인터뷰한 후에 IT 워크숍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5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맞추시라고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6번 문제죠. 자, 6번 문제 여러분들 다 맞추셨나요? 6번 문제를 제가 상반기 결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사 관련 문제가 매달 출제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달 출제되는 문제들이요.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지금 A, B, C, D 보기 보이시죠? 보기의 구성이 똑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으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일단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 쭉 보시면 지금 ensure이라는 동사, internal auditor 주어,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합니다. 빈칸 자리에는 그러므로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것은 속어. 그래서 C가 속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수, 태, 시제 순서로 오답을 소거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all business practices 수로 소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는 수로 소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태로 소거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 태. 빈칸 뒤에는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어서 목적어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would have pp, have ing. have ing고 동사 아니죠? 아까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요. would have pp와 are being pp 이 둘 중에서 수동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have pp는 능동. 그러므로 수에서 a는 속어. 남는 건 be being pp라는 수동밖에 없다라고 해서 D 이렇게 정답으로 골라내시는 문제였죠. 자, 6번. 그래서 빈칸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고 수, 태, 시제 순서에 의해서 오답을 소거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in accordance with라는 수거 표시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n accordance with polices라고 요거 according to랑 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뜻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틀리신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얘기하고 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골랐는지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7번. 7번은 뭐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지금 business trip expenses라는 게 있고 지금 명사 앞에 있으니까 명사의 앞에 갈 수 있는 격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소유격. ABCD 중에서 소유격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만한 건 B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제가 이 문제를 끼워 넣은 이유는 매달 출제되는 대명사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나 인칭 대명사,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에 격,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거 물어보는 문제 매달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의 격 문제는 뭐 지금 명사의 앞에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소유격처럼 제가 다른 거 뭐 따로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골랐잖아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문제는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바로 고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마스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단어도 정리하고 갈게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를 나타내는 문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상반기에 출제됐던 전치사, 접속사, 어휘 문제를 한번 쭉 볼 건데 미리 그래도 as long as 같은 접속사가 있다는 것도 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8번 문제 어휘 문제 하나 끼워 넣어 봤습니다. 자, 8번에서 제가 상반기 문제 결산하다가 봤던 몇 개의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어떤 특징 때문에 제가 8번 문제를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8번 문제는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빈칸 뒤에 있는 with와 관련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아시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요. 어떤 준수하다, 우리가 new policy, 규정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준수하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ABCD 중에서 준수하다라는 단어를 찾으셨을 건데요. 지금은 comply도 그렇고 observe도 그렇고 둘 다 토익에서는 준수하다, 뭐 법 따위를 지키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with 때문에 여러분들이 comply를 골라야 되죠. comply with 라고 늘 얘는 목적어 없이 전치사랑 붙어서 쓰이는 녀석이라서 전치사 with 때문에 A, comply 고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치사 with가 없이 목적어가 나왔다. 그런 comply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타동사를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출제됐던 동사, 어휘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해두면요. 자, 어떤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데 1형식과 3형식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보시고요. 어떤 게 1형식인지 알 수 있어야 똑같은 뜻일 때는 1, 3을 의심하시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별표. 상반기예요. 특히나 1, 2, 3 이렇게 상반기 초반에 굉장히 이 관계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뜸했죠. 그래서 이제 관계사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됐는데 who, what, which, where 지금 이렇게 4개를 보시면 사실 이 문제가 관계사 문제인지 명사절 접속사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관계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사 물어보는 거다, 명사절 접속사 문제 물어보는 거다 절대 예단하셔서는 안 돼요. 그럼 난 뭘 해야 돼? 빈칸의 앞을 보셔야 됩니다. 빈칸의 앞에는 지금 the event venue라고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절 접속사가 될 리는 없겠죠? 앞에 명사가 있는데 새로운 명사가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해주는 관계사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관계사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게요. 이 빈칸 뒤에 있는 절이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답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ABCD 중에서 관계사가 아닌 거 지우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 what은 지우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event venue, venue가 장소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who도 지우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which와 where 이렇게 2개가 남게 되는데요. 이 which와 where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 which는 관계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격 혹은 목적격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which는 언제나 주격일 때도 목적격일 때도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갑니다. 반면 where는 관계 부사로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기 뒤에 완전한 절과 함께 가기 때문에 빈칸 뒤에 his employees 주어, are decorating 동사, the interior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해서 빈칸 자리에는 부사인 D를 넣게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아마 문법, 고득점 문법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상단, 요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카드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고득점 문법 벼락치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프하게 정리하자면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격, 소유격, 목적격 따지는 거고요. 관계 부사는 언제나 완전한 절과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Where, when, how, why 이렇게 4개가 관계 부사라서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를 골라냈었네요.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려고 관계사 문제를 다른 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건 고르셨나요? 자, 아까와 똑같아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요, will not be considered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빈칸의 앞에 any applicant라는 명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도 관계사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분명 관계사일 거고요. any applicant, 어쨌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될 수 없는 걸 하나씩 지울까요? 사람이니까 위치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B, C, D 모두 살려둘게요. 왜냐면 얘는 주격이고 얘는 소유격이고 얘는 주격도 대신할 수 있고 목적격도 대신할 수 있는 애고. 자, 전부 다 헷갈리니까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빈칸에 뒤에 보시면 application form is not received by this Friday. 일단 주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빈칸 뒤에 is not received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목적격도 아니겠네요. 남는 거 뭐? C. 정답은 그래서 소유격, 이렇게 골라내게 되겠습니다. 소유격은 자기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 사람의 지원서라고 연결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소유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는 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있었죠. 주격은 뒤에 주어가 없어서 동사가 바로 나오고, 목적격은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언제나 이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절, 그러니까 이 절은 언제나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겠다. 소유격은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오긴 오는데 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와서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제가 벼락치기 한 거 있거든요. 그거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가시죠. 11번. 자, 11번. 대명사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상반기 정리하다 보니까 이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요런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일단 전체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will make banking services accessible.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형식의 동사네요. 그래서 이 banking 서비스가 accessible, 접근 가능하게 to 누구에게 가능하냐?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사람에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플로이드 뱅크의 영업시간의 연장은 뱅킹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whichever나 another나 이런 거는 될 수가 없고요. 해석상 모두라는 everyone이 가장 적절할 거다. 이래서 정답은 everyone 이렇게 골라내시는 문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other는 명사랑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번 제가 상반기 제가 문제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 출제될 때가 됐어요. 대명사 중에서도 지금처럼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와 사물을 뜻하는 대명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단수를 뜻하는 대명사와 복수를 뜻하는 대명사 이게 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벼락치기 문법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문법 영상을 쭉 보시면 정리가 쭉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는 제가 이게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비슷한 유형을 한번 골라서 12번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에서 지금 현재 동사를 골라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D는 소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B, A, B, C 이렇게 3개가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의 번뇌가 시작이 되죠. 도대체 문장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없죠. 뭐 yesterday가 있는 것도 아니고 for 3 days, 뭐 for 3 months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자체가 없어. 그래서 12번에 A, B, C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수, 지울 거 없죠. 해, 지울 거 없죠. 결국은 뭐야?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까먹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답을 굉장히 많이 고르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될 즈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 여기 힌트 and에다가 별표 3개 붙여주고 갑니다. and는 등위 접속사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자기를 기점으로 앞뒤로 똑같은 구조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어머 선생님 여기 리디스드인데 그럼 여기도 이그제민드라는 단순 과거 시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지 않아요? 아유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자, 지금 여기에 reduced라는 게 그냥 단순 과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3개를 보셨을 때 자동으로 요거 보시면서 B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왜냐? 원래 has examined and has reduced 원래 요거를 요렇게 걸려놨던 건데 and는 반복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reduced 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뒤에 있는 게 ED로 끝나는 걸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나머지 그러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2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 and 등위 접속사를 이용한 함정 출제됩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를 주고요. 앞뒤로 똑같은 구조, 병렬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반복이 되면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소거해버리죠. 지금처럼요. 생략해버리죠.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고르실 수 있는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좀 많았던 문제 유형을 12가지 정도 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12문제 다 맞추셨으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신 거세요. 그런데 만약 12개의 문제를 봤는데도 어머 이거 아직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제발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정리하고 가시고요. 토익은 다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돼서 단어만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에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채워 넣고 가셔야 여러분들께서 좀 고득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토익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안녕!